마오쩌둥은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 들려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살이었던 자신의 총각딱지를 떼어준 상대는 같은 동네인 사오산촌에 살았던 12살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시골 소녀를 강제로 취했던 것이 마오쩌둥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여담으로 1962년 69세의 나이였던 마오쩌둥은 56년 전 자신의 첫 경험 상대인 소녀를 찾아오려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긴 했지만 여자아이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글조차도 모르는 문맹이었죠. 실망한 마오쩌둥은 위로금 2,000위안을 쥐어주고 돌려보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회고록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이때 마오쩌둥은 인간의 성적 호기심을 비롯한 성기능은 청소년부터 시작해 60대에 이르면 저하되지만 자신은 일반인과 다르다며 80대까지 성기능이 멀쩡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치 리즈수이에게 이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고안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이렇게 몇 가지 에피소드만 들어도 마오쩌둥의 사생활은 경악스러운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말도 안 되는 위생관념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치의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의 건강을 염려해 거기를 씻어야 한다고 하자 마오쩌둥은 매일 밤마다 여자의 몸 안에서 씻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며 그의 말에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목욕과 세수도 잘하지 않았는데요. 하인들에게 시켜 물에 적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을 뿐이었죠. 마오쩌둥의 치아를 검진한 리즈수이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치아와 잇몸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었으며 잇몸에 고름이 차 있기도 하고 충치도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치아 상태에도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즐겨 마시던 중국 차의 한 종류인 고차로 가글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리즈수이가 그에게 양치를 해야 한다고 권하자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아도 이가 날카롭다며 그마저도 거절했다고 하죠. 심지어 엄청난 골초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3갑을 피웠다고 합니다. 위생관념이 있다위인데다가 심지어 여성과의 잦은 성관계 때문에 그는 트리쿠모나스라는 성병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 성병은 여성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남자에게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마오쩌둥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건강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쾌락 추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관계를 맺는 여성들 대부분이 이 병에 감염되고 말았죠. 그러나 이미 마오쩌둥을 구세주로 생각하던 여성들인데다가 그에게 성병이 오는 것은 곧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고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병에 걸린 여자들을 리즈수이에게 보냈는데요. 성병에 걸린 것을 마오쩌둥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훈장으로 여겼던 여자들에게는 이 또한 우월한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자랑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자들이 치료를 다했다 하더라도 마오쩌둥이 이 병에 걸려 있다 보니 관계를 맺으면 다시 걸리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즈수이는 더 이상 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마오쩌둥에게 치료를 해야 한다며 완쾌될 때까지 성생활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마오쩌둥은 자신은 이 병의 증세를 전혀 느끼질 못한다며 내가 괴롭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리즈수이는 장친에게 감염되면 어쩌냐며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장친이랑은 잠자리를 안 한 지 오래됐다며 웃어넘겨버렸다고 하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던 리즈수이는 호화로운 중년아이의 성병이 퍼지게 놔둘 수 없었기에 단독으로 나서 하인들에게 마오쩌둥의 침실과 이불, 수건 등을 모조리 소독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노력은 했지만 대부분 참모들이 막아서면서 리즈수이의 시도는 모두 불거품이 됩니다. 주석이 머무는 침실을 소독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논리였죠. 답답했던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의 성병에 대한 정보를 참모들에게 뒷팀해주고 나서야 침실을 소독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조치만 한 것이고요. 결국 마오쩌둥은 죽는 순간까지도 성병을 가진 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계약진운동, 문화대혁명에다 심지어 사생활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완벽했던 마오쩌둥의 삶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중국의 폭군들 중에 마오쩌둥만큼 부족하고 막 나가는 삶을 살았던 지도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를 신격화해 숭배하고 지폐를 모두 마오쩌둥의 얼굴로 새겨놓고 좋아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패한 참모들과 타락한 추석 사이에서 주치의로 지낸 리즈수이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을 저버려야 한다. 마오쩌둥의 충격적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